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이제 금리 내려가나 보다 살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가가 좀 잡혔다는 소식도 들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사도 심심찮게 보이고 괜히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근데요, 저 며칠 전에 자료를 하나 들여다보다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요, 거창한 경제학 강의가 아니에요. 나는 경제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피자 가게 이야기도 나오고 밀가루 이야기도 나오고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고 들어오세요. 2026년 내 대출금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알아봐요. 1.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진짜 상황은 어떨까요? 자, 먼저 숫자부터 같이 볼게요. 숫자라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딱 네 가지만 보면 돼요. 2026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에서 2.0% 사이라고 해요. 이거 들으면 그래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나아져도 숫자상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험을 30점 맞았는데 올해 40점을 맞았어요. 10점이나 올랐네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합격선은 70점이에요. 나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딱 그 꼴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350원에서 최대 1230원까지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1530원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환율이 높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유도, 밀도, 반도체 원재료도 대부분 수입해서 써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다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금리를 내리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안 되네라며 돈을 빼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면 환율은 더 오르고 경제는 더 흔들리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가계부채도 봐야 해요.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 규모가 약 2010조 원이에요. 이치야 210조.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약 4,3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이 빚덩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를 먹으며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범위는 따로 있어요. RWA 규제.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대출 금리가 오르내리는 게 그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2026년에 우리를 진짜로 덮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RWA 규제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위험가중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은행도 마냥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은행이 너무 막 대출해주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일정 비율의 자기 돈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해 라는 규칙을 정해놨어요. 이걸 BIS 비율이라고 해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기준인데 쉽게 말하면 은행의 건강검진 수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202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에 대해서 이 규칙을 훨씬 더 까다롭게 바꾼다고 해요. 기존에는 집을 담보로 100억 원을 빌려줬을 때 위험한 자산으로 15억 원만 잡으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똑같이 100억을 빌려줘도 위험 자산을 25억 원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같은 대출을 해주는데 더 많은 자기 돈을 묶어둬야 하니까 예전보다 대출을 훨씬 적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이 규제 때문에 2026년에만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약 27조 원이나 줄어들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27조 원이요. 어마어마하죠. 3. 피자 가게로 이해하는 RWA 규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비유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 나서 진짜 했거든요. 은행을 동네 피자 가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 받는 게 피자를 주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부가 피자 가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피자 한 판 팔 때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밀가루 15kg만 창고에 쌓아두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창고에 밀가루가 넉넉하니까 손님이 오는 대로 피자를 팍팍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규칙을 바꿨어요. 이제부터 피자 한 판 팔 때마다 밀가루를 25kg씩 창고에 쌓아두세요. 사장님은 갑자기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창고 크기는 그대로인데 쌓아둬야 하는 밀가루가 갑자기 1.5배로 늘어버렸으니까요. 이 사장님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피자 가격을 엄청나게 올린다. 이게 바로 대출 금리 인상이에요. 두 번째, 아예 피자를 안 판다. 이게 대출 중단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지금 이미 피자를 먹고 있는 단골 손님한테도 영향이 가요.
사장님이 밀가루가 부족하니까 이미 드신 피자 값도 얼른 내주셔야겠어요. 그냥 기다려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26년 4월부터 시작될 대출 만기 연장 불허의 실체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 망이 때 또 연장하면 되지 하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은행이 이번엔 연장 안 됩니다. 그냥 갚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기준금리는 낮은데 실제로 내가 내는 대출 금리는 연 7%에서 심하면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담대 금리가 4, 5% 정도라고 하시면 그게 2배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3억 원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매달 내는 이자가 지금보다 수십만 원씩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면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요. 이자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밀려나서 저축은행, 그 다음은 대부업체 순으로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와요. 이자를 갚으려고 더 비싼 이자의 대출을 받는 빚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 기한이익 상실 통보가 옵니다. 이게 좀 무서운 단어예요.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10년에 걸쳐 갚기로 했는데 이자를 못 내셨으니 지금 당장 빌린 돈 전부 갚으세요. 일종의 최후 통첩이에요. 집을 담보로 잡혔으니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네 번째 단계, 경매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넘치는데 살 사람은 없어요. 집값은 내려가고 더 심각하게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이른바 깡통주택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을 팔았는데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 도미노처럼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이자 내느라 빠듯해지면 소비를 줄여요. 소비가 줄면 동네 식당, 카페, 옷가게 같은 자영업자들이 먼저 힘들어져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실업자가 늘면 소비는 더 줄고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퍼펙트 스톰, 즉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상황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시나리오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흐름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미리 아는 전문 투자자들, 이른바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지금 패닉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면서 쇼핑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과 부동산을 팔고 있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 이탈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이 상황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돈은 금이나 미국 국채로 이동하고 있어요. 2026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까지 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 세계 큰 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현금이에요. 현금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략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빚이 없는 사람이 제일 유리해요. 금리가 올라가는 세상에서 빚이 있는 사람은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산 가격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거든요. 대공황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부의 이동은 항상 이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대중이 무너질 때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산을 사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변에서 다들 지금 사야 해, 올라간다 라고 할 때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역사는 항상 이 방법이 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게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좀 무겁고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좀 막막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이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해 가세요. 첫 번째,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경제 뉴스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내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RWA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실제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2026년 3월과 4월이 중요한 고비예요. 부동산 PF 대출 만기와 주담대 연장 불허가 겹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내 대출 만기가 언제인지, 이자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미리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는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화려한 투자 전략보다 불필요한 대출부터 먼저 갚는 것, 이게 지금 시기엔 최고의 재테크예요. 위기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 왔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모르는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 재정 상황을 차분하게 점검해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서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